고급 한정식 집의 조용한 방 안, 민수 어머니가 김노인의 휠체어를 보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린다.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검사되는 아들이 이런 집안에. 차가운 시선이 휠체어 탄 김노인을 무례하게 훑고 지나간다. 민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다.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기업 임원 딸들, 의사 딸들.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민수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3년간 쌓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지난 3년간 제가 민수 씨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이러세요. 민수 씨 고시원 월세며 생활비에 교재비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민수는 부모님과 지연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민수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당신은 정말 끝까지 부모님 편만 들 거예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지연의 외침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의 감동이 배가 되고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흘러갈 거예요.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세월의 때가 묻은 15층짜리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들은 외벽 곳곳에 균열이 보이고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죠. 그중 한 동의 3층, 좁은 복도 끝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조용한 시간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김노인이 거실 창가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계시죠. 75의 김노인은 허름한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계시는데요.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랜 그 옷은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오랜 친구 같습니다. 가디건의 팔꿈치 부분은 닳아서 얇아져 있고 단추 하나는 색깔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어 생활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김노인의 손가락은 신문 위를 천천히 따라가며 활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립니다. 돋보기 없이도 작은 글씨를 읽어내시는 김노인의 눈은 여전히 또렷하죠. 간혹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면 작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안타까운 소식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으시기도 합니다. 아,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이 참 어렵구나. 지연이도 힘들 텐데. 김노인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이 부엌에서는 29의 손녀 지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지연이지만 할아버지를 위한 아침상 차리는 일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작은 부엌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계란찜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김치볶음의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돕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 할인 매장에서 사둔 달걀과 김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이 보입니다. 지연은 가계부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며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해 봅니다. 할아버지의 약값,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빠듯하지만 그래도 둘이서 살아가기엔 충분합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지연이 소반에 정성스럽게 담아낸 아침상을 김노인 앞에 놓습니다. 계란찜 한 그릇, 김치볶음, 그리고 따뜻한 흰쌀밥.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소박한 한 끼죠. 여기에 김노인이 직접 담근 깍두기 몇 조각을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상이 됩니다. 김노인은 지연이 준비해준 음식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시면서 손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윈 것 같은 볼, 깊게 패인 다크서클, 그리고 억지로 밝게 웃으려 애쓰는 표정까지. 할아버지의 예리한 눈에는
손녀의 모든 변화가 보입니다. 지연아, 어제 또 늦게 들어왔더구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회사에서 또 야근 시켰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일이 좀 많아졌어요. 곧 끝날 거예요. 지연은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지만 깊게 패인 다크서클과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지연에게 매일은 전쟁 같은 하루의 연속이죠. 상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미묘한 경쟁과 견제까지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할 자료가 있다며 지연의 책상에 두꺼운 파일을 던져 놓았죠. 동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실에는 지연과 몇 명의 직원들만 남아 야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외로웠던 지연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분, 학비가 부족할 때마다 어디서든 돈을 구해와 주신 분이 바로 김노인이죠. 지연이 7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어린 지연을 김노인이 직접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노인은 지연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세상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나라도 든든히 버텨야지.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다짐입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을 때도 김노인은 지연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좋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말씀대로 지금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비록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둘이서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죠.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할아버지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묻어납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시면서도 항상 손녀 걱정을 먼저 하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지연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죠.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김노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한텐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언젠가는 더 좋은 집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창밖으로는 아침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 안작은 정원에서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아침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체조 음악에 맞춰 팔을 뻗고 다리를 구부리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이죠.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지만 이 작은 집 안에는 세상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이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연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낡은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할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린 후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합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무리하지 말고. 김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손녀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손녀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집안에서 김노인은 창가로 돌아가
지연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지연의 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김노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김노인의 입가에 스며드는 미소.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든든한 할아버지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손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두 사람의 작은 세상이 오늘도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연이 회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반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회사사 건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면 대한종합기획이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이 나타납니다. 지연 씨, 어서 와요. 오늘도 일찍 왔네요. 같은 부서 동료인 수미가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쌓인 업무들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특별한 설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인 민수의 사법고시 최종 발표가 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준비해온 그 긴 여정의 마지막 날이죠. 지연은 민수를 만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민수는 졸업 후 사법고시 준비에 전념하기로 결심했고, 지연은 그런 민수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민수의 고시원 월세, 교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할아버지와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의 대부분은 민수를 위해 쓰였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때도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는 일이 기쁘기만 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잖아. 지연이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입니다. 민수가 늦은 밤까지 공부할 때면 도시락을 싸들고 고시원을 찾아가 격려해 주었고,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낙담할 때면 밤새도록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민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민수야? 지연아, 됐어. 합격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흥분이 뒤섞인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무실 안의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지만 지연은 그런 것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정말 합격한 거야? 응, 정말이야. 지연아, 내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절대 못 해냈을 거야. 민수의 말을 들으며 지연은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던 날들, 민수가 스트레스로 짜증을 내고 힘들어 할 때 위로하며며 참고 견뎠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민수의 꿈을 응원했던 모든 시간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축하해, 민수야. 정말 축하해.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음식점에서 조촐한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지연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생기고 미래도 확실해졌어.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 민수가 갑자기 청혼을 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민수를 바라보았죠. 민수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나 너무 행복해. 지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김노인은 손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 지연이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행복하다.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청년에 대해서는 몇 번 만나본 것이 전부였고, 손녀 지연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민수의 속마음이 진심으로 손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손녀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결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민수와 지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굳어 보였습니다. 지연아, 부모님께 우리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반응하셨어? 일단은 알겠다고 하셨어.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더라. 민수의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의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당연히 상견례는 해야지. 언제로 정할까? 다음 주 일요일 어때? 부모님이 전통 한정식집을 예약하시겠대. 좋아, 할아버지께도 말씀드릴게.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민수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혼 상대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연의 집안 사정, 할아버지의 상황, 그리고 경제적 형편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아들아, 그 집안이 우리와 격이 맞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탄다며? 네, 몇 년 전에 다리를 다치셔서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검사가 될 아들이 그런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가 체면이 서질 않는다. 그런데 민수 역시 이런 부모님께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맞서기에는 어딘가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죠.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면서 지연의 마음에는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죠.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분명히 좋게 봐주실 거야. 지연의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다가올 상견례는 지연의 인생에 큰 변곡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지연이 잠든 후 창가에서 오랫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보며 고민에 빠졌죠. 검은색 정장이 너무 딱딱해 보이는 것 같아서 베이지색 원피스로 바꿔 입어보고 다시 네이비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로 갈아입어 보기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옷 어때요? 지연이 김노인에게 의견을 구하자 김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입어도 우리 지연이가 제일 예뻐. 걱정 마라.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도움을 받으며 고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라 믿었지만 내신 부모 없이 해야 하는 상견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네, 할아버지.
민수 부모님도 어려운 형편에서 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분명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민수의 생활비와 교재비까지 지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 2시 드디어 상견례 장소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통 한정식집 궁중원은 민수의 부모님이 직접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조금 놀랐죠. 평소 민수가 생활비를 아껴 쓰느라 고생한다던 집안에서 이런 고급 한정식집을 선택했다니 의외였거든요. 민수 씨 부모님이 아마도 오늘을 위해 무리하셨나 봐. 지연은 김노인의 휠체어를 밀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피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정식집 앞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새로 산 듯한 정장을 차려입은 민수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지연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 씨, 먼저 와 있었네. 부모님께서 좋은 곳으로 예약하셨네요. 응. 부모님이 오늘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지연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김노인의 휠체어를 밀고 민수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통 한정식집의 내부는 고풍스럽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휠체어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유독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자 이미 민수의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오늘을 위해 새로 맞춘 듯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 민수의 어머니는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일단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시선은 어색하게 김노인의 휠체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연이구나. 어서 와라. 민수의 어머니가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불쾌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할아버지입니다. 김노인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민수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많이 신세를 졌다고 들었다.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의지하고 지낸 거죠.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민수의 부모님 사이에 이상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아들의 합격 이후 완전히 달라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민수의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이제 검사가 되니까 앞으로의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오랜 인생 경험으로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성스러운 한상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요즘 검사들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좋은 집안 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지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희 아는 분 중에 대기업 회장 딸과 결혼한 검사도 있고 저희도 앞으로 민수 인생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의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지연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민수가 합격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죠. 지연이가 그동안 민수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수의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수를 지원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노인은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회적 체면이 중요한데 부모도 없이 혼자인 내가 우리 민수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니? 게다가 휠체어 탄 할아버지가 사돈이라면 다들 어찌 생각할지. 민수의 어머니가 김노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수고시원 월세부터 생활비, 교재비까지 제가 다 댔어요. 제 월급으로 민수를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부모님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래 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민수 앞날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할 때인 것 같구나. 민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반박할 용기도 지연을 지킬 의지도 부족했던 것이죠. 지연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에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김노인 역시 조용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그들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민수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역시 사랑보다 현실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장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김노인의 휠체어를 밀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의 눈가에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괜찮다. 집에 가자. 김노인이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깊은 상처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받은 모욕도 모욕이지만 자신 때문에 지연이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쫓아나온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민수가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지연을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지연아, 제발 잠깐만 들어봐. 민수가 지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린 상태였습니다. 뭘 더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민수 씨 본심 아닌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노인은 휠체어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니야, 정말 아니야. 부모님은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고. 나는. 지연아, 미안해. 민수가 변명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뭐죠? 부모님이 저와 할아버지를 모욕했을 때 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부모님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의 부모님도 민수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아들이 지연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민수야, 뭐 하는 거니? 굳이 쫓아나와서까지. 민수의 어머니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죠. 그러게요. 굳이 쫓아나올 필요 없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으니까. 지연이 비꼬듯 말했지만 민수의 어머니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지연이도 현실을 받아들여라. 민수가 이제 검사가 되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는 게 민수를 위해서도 당연한 거 아니니? 민수의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김노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민수의 아버지까지 나섰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사과를 해? 우리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 민수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연아, 그동안 민수를 도와준 건 알겠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겠니? 민수의 어머니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수준에 맞는 사람이요? 그럼 제가 수준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거라. 민수는 이제 검사가 될 아이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민수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회적 지위를 만드는데 제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생각 안 하시나요? 민수 씨 고시원 월세, 생활비, 교재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 월급의 대부분을 썼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그건 지연이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잖니. 그걸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는 거니? 민수의 아버지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용해도 된다는 말이요? 김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버리는 거요? 민수의 부모님은 휠체어를 탄 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민수한테는 더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민수한테 좋은 기회가 없어서 우리 지연이를 이용한 거란 말이요? 김노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수의 부모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용이라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요?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고 성공하면 버리는 게 이용한 게 아니라면 뭐라고 하는 거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너희들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민수의 어머니가 오히려 지연을 타박했습니다. 감정적이요? 민수 씨에게 그동안 제 모든 것을 바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감정적이 되지 말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정말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지연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과 지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만 결국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지연아,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민수의 대답에 지연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죠. 알겠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김노인의 휠체어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던졌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 무리하게 높은 곳을 바라지 말고. 그 말에 김노인이 휠체어를 멈추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분수요? 우리가 분수를 모른다고? 오히려 당신들이 분수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분수요? 김노인의 날카로운 반박에 민수의 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자, 지연아.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지연과 김노인이 그 자리를 떠나는 동안
민수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보다 현실을, 지연보다 부모님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사님, 강북구 번동으로 가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목이 메어버린 것이죠.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김노인은 손녀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상견례장에서 겪은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연은 김노인을 방으로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3년간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 그리고 그 부모들로부터 받은 모욕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왜 이렇게 된 거지? 지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며 지연은 지난 시간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취업을 포기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며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민수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성실하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 지연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왔죠. 민수에게 고시 준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지연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민수의 교재비를 대신 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민수의 의존도가 커졌고 지연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고시원 월세며 생활비, 학원비와 교재비까지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민수에게 지원했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몇십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할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했죠. 새 옷을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지연이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거실로 나온 지연을 김노인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김노인의 눈에는 손녀의 마음이 다 보였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 얼마나 힘들었니? 김노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연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아니다, 지연아.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김노인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지연아,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연은 그 문자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며칠 후 민수는 계속해서 지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그만해요. 민수 씨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안 어울리는 사이였나 봐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했다면 그날 민수 씨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부모님과 지연 사이에서 갈등할 때 결국 자신은 부모님을 선택했죠. 지연아, 민수 씨, 이제 정말 그만해요. 당신도 부모님 말씀대로 더 좋은 사람 만나요. 지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뭐가 되는 거야?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민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그렇게 지연과 민수의 3년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수와의 추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민수가 보내준 편지들, 그리고 선물들까지 모든 걸 박스에 담으면서 지연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사랑했었는데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상처였죠. 김노인은 그런 지연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손녀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지연아,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할아버지가 다 받아줄게. 김노인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할아버지, 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요? 왜 그 사람들 말을 믿었을까요? 바보가 아니야, 지연아.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착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김노인의 위로에 지연은 조금씩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아직 지연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김노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할아버지를 돌보며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민수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이날도 지연은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주변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앨범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서 앉아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다.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중함과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할아버지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프지 않다. 다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젠 할아버지가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구나. 김노인이 오래된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들,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지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김창수 장학재단 설립 문서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김창수는 할아버지 성함이잖아요. 그래, 맞다. 이 장학재단은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김노인의 말에 지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다음 서류를 보니 동양실업 회장 재임식이라고 쓰여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종 수상 내역들과 대통령 표창장까지 있었죠. 할아버지, 동양실업이요? 그 큰 회사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양실업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김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동양실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키웠지. 지연은 말없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죄가 하나 있었다. 그 죄 때문에 20여 년 전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김노인이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서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노인과 한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내 아버지야. 지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어.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고 내 아버지가 태어났지. 김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당시 집안의 반대로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어. 결국 다른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혼외자가 되어버렸지. 지연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 없이 혼자 컸다. 할아버지는 돈만 지원했을 뿐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야. 김노인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성인이 된 후 너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고 너를 낳았어. 김노인이 신문 기사를 꺼내셨습니다. 동양실업 중국 진출 본격화, 동양실업 해외 공장 건설 추진이라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 할아버지는 중국 사업 확장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지. 김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어. 할아버지에게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그때 중국 진출건으로 정신이 없었다. 내 아버지의 작은 사업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계속 미뤘어.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결국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더구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지방의 거래처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했지. 그 과정에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밤늦게 운전을 해야 했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그 일이 일어났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내 부모님이 탄 차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지. 할아버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다면. 김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갑작스런 사고로 죽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대했고 사업 욕심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가족을 돌보지 못한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았어.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특히 내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아들을 그렇게게 보내다니. 할아버지. 그래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물러나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한 건 아니야.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사업에 쓰기 위해 남겨뒀지. 김노인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장학재단 운영 자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충분한 재산까지. 지연은 서류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야.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이 장학재단도 내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김노인이 장학재단 운영 현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어.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지. 지연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이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 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김노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너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지연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맙다, 지연아. 김노인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원한다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말이야. 지연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이 있든 없든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 지연아. 돈은 쓰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이걸 약으로 써줬으면 좋겠어. 김노인이 마지막으로 상속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언젠가 너의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급하지는 않아.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맡기고 싶어. 지연은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바라던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앞으로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주눅들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지 며칠 후 지연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속에는 손녀가 받은 모욕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민수의 부모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검사되는 아들이 이런 집안에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요. 그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김노인의 가슴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지만 소중한 손녀가 받은 상처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받은 그 모욕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 김노인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김노인은 지연이 회사에 간 사이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언론인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기자를 선택해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박 기자님이신가요? 저는 김창수입니다. 며칠 후 김노인은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 무슨 결정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어.
지연은 놀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다. 일주일 후 은둔 20년 동양실업 창립자 김창수 회장. 손녀와의 소박한 행복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언론사의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기사를 접한 지연이 회사 동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이 기사 진짜야? 너희 할아버지가 정말 그 유명한 김창수 회장이야?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편 이 뉴스는 민수의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기사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여보, 이게 정말이야? 우리가 며칠 전에 만난 그 사람들이. 민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고 기사를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동양실업 창립자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민수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지연이 실제로는 재벌가 손녀였다는 충격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가족은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장 사과하러 가야 해. 민수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한테 그런 무례한 말을 했지. 민수 씨 아버지도 후회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연이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엄마, 그날 우리가 지연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민수의 부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양실업 창립자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지연이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민수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민수의 어머니가 달려와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인사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그날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민수의 아버지도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전해주렴. 지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정말 몰라봤어. 지연이 너 같은 훌륭한 아이를. 민수 씨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훌륭이요? 며칠 전에는 저희 집안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지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수의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나섰지만 지연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의 가족은 현관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밖에 민수 씨 가족이 와 있어요. 김노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뭐라고 하더냐? 사과하러 왔다고 해요. 들어오라고 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잠시 후 민수의 가족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노인을 보자마자 민수의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눈이 멀어서 지연이를 몰라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김노인은 휠체어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요? 저희가 지연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요. 아, 우리 집안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연이가 분수를 모른다고 한 그 말이요? 민수의 부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마음이 바뀌었소? 김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의 어머니가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김노인이 민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동조한 것. 하지만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지연아, 제발. 민수의 어머니가 지연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김노인은 차갑고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오. 그날 여러분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본색을 충분히 보여주었소. 결국 민수의 가족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사과와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죠. 민수 씨 가족이 떠난 후 김노인과 지연은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속이 후련하세요? 그래, 됐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줬으니까. 지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가족이 그렇게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노인의 정체가 공개된 후 지연의 일상은 오히려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졌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재단 사무실에서 온 보고서예요. 지연이 김창수 장학재단에서 보낸 서류를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습니다. 지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장학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우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보람찼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선정된 장학생이 50명이나 되네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구나. 김노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런 방식으로나마 승화시킬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래, 민수를 도왔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는 사랑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나가보니 택배 기사가 큰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죠. 김지연님 맞으신가요? 꽃 배달 왔습니다. 지연은 의아해하며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지연 누나,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장학생 이민호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학생 중에 이민호라는 학생 기억하세요? 아, 할머니와 살고 있는 그 학생 말이지?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던? 네, 맞아요. 편지도 함께 왔네요. 지연이 편지를 읽어보니 이민호 학생이 장학금 덕분에 의대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누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나가 저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고마워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래, 이게 바로 진짜 보람이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기쁨 말이지. 김노인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후 지연은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었죠. 사법고시에는 합격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민수라는 분에게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재단 이사장이 된 지연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사적인 일로 회사로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소식 들으셨어요? 들었다. 어떤 기분이니? 그 일이 있고 나서 잠깐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때 헤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노인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해 겨울, 어김없이 김창수 장학재단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장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했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자랑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지연이 장학생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을 보며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 무대 아래에서 김노인은 지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지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지연아.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도 마음이 편하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정말 많아요.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요. 김노인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나야말로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민수의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미련이 남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헤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소복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